자, 봅시다. 311쪽이 문법에 맞는 조사와 어미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잘못된 거죠? 조사와 어미. 첫 번째, 조사의 올바른 사용에서 보면 텔레비전이 저속한 몸짓을 보여주거나 비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친 거죠. 왜? 텔레비전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상한 춤을 춘다거나 텔레비전이 벌떡 일어나서 나 노바디 막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텔레비전이 몸짓을 보여주거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 밑에를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텔레비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지 않을까요? 텔레비전이 여기 텔레비전이 저속한 몸짓을 보여준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은 야 TV야 나 오늘 우울해 한번 해봐 하면은 네 하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덤블링 하고. 자, 2번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심장마비까지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 자, 사망할 수 있다 한번 밑줄 칠까요? 사람이라면 사망할 수 있는 겁니까? 사망한다는 게 왜 사망하는 거죠? 누가 사망하는 거죠?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망하는 거죠.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사망하는 누가 사망하는 거죠? 사람이 사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야 될 건 사람이라면이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까지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주수를 보면 사망하는 주체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심장마비까지로 고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 자, 바로 칠까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까지 괄호 칠까요? 그 다음에 은 사실이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명사절이 되고 있죠. 맞아요? 자, 명사절에서는 이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어와 다시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한 거는.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요. 왔다 다리에 니은 것이 온 거죠. 뭐만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게 주어 있잖아요. 이 명사절 안에서는 은문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되냐면 주어로 이가가 와야 됩니다. 조사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명사절 안에서는 이가가 주격 조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의 역사 뭐가? 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별표 치시고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자. 잘 알지만 애와 애게입니다. 애게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유적명사에 쓰는 거죠. 애는요? 무적명사. 보세요. 그러면 잘못하는 것, 아직까지도 TV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4대3으로 이겼습니다. 틀린 거죠. 에게는 무적명사예요? 유적명사예요? 유적명사.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무적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거 뭘로 바꾸면 될까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는 무적명사인가요? 유적명사인가요? 유적명사죠. 그럼 부모에게 효도하자입니다. 그럼 나라에 충성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죠. 나라는 무적이니까 애가 붙는 게 맞고요. 그래서 4번은 별표 치시기 바라고요. 여름은 바다로 겨울은 산으로 가자. 왜 틀렸을까요? 특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애입니다. 애는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어디로? 바다로. 겨울에는 산으로. 이렇게. 근데 그 TV나 아니면 표가 아니고 광고를 보면 여름에 산으로.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름은 산으로, 겨울은 바다로. 아닙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조국 건설의 역근으로서 힘을 다한다. 로서와 로서죠. 로서는 언제 쓰는 겁니까? 하나만 알아두면 되지 않나요? 자격일 때. 나머지는 전부 다 로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국 건설의 역군이니까 건설의 역군이니까 역군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군이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역군으로서가 되는 거죠. 도구나 수단 방법으로서가 되는 거니까. 7번 집에 가겠다라고 라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말했어요. 합격이 했다라는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들 라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나요? 뭡니까? 직접 인용이죠. 직접 인용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집에 가겠다. 고. 그쵸? 말했어요. 합격했다. 고. 합격했다. 는 사실이 믿겨지진 않아요. 아니면 집에 가겠다. 큰 따옴표 쳐버리든가. 라고를 남길 거면 그쵸? 자, 8번. 그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린다. 뭡니까? 왜죠? 처소를 나타낼 때는 처소격조사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는 뭡니까, 여러분들? 관용격조사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9번 별표 치시고요. 우리나라 배로 갈아 만든 주스를 대접했다. 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배로. 왜 안 될까요? 그래서 배로 어떻게 갈아 만들까? 배로 갈았어. 뭐를 갈았지? 배로 뭐를 간 거예요, 그러면은? 배로 간 게 뭘까? 주스를 갈아서 주스. 아, 좋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더럽게 많이 쓰는데 배를 갈아서 즙이 나온 게 주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해 두고요. 귓전에 울리는 어머님의 목소리 이것도 별표 쳐볼까요? 여러분들 울리다가 동사죠 분명히. 그쵸?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반드시 뭐를 요구합니까? 목적어가 요구하니까 귓전에 울리면 안 됩니다. 귓전을 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귓전에 울리는 너무 많이 쓰니까 맞아 보이는 것 뿐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지금 뭐가 타동사가 왔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목적격 조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귓전을 울리는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동굴에 울린다고 틀리는 거예요? 어떤 걸? 동굴에 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동굴 그렇죠. 울리는 거니까 뭐 동굴을 울리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가 동굴을 울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틀린 것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쓰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넘깁시다. 11번째. 책에 보면 다 있는 내용이야. 보다가 동사죠. 여러분 이거 어른들이 많이 써요. 책에 다 나와 있어. 책을 보면 다 있어. 책에 보면 다 있어. 책을 보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보다가 동사니까 무슨 동사? 병이를 보다, 건물을 보다, 자동차를 보다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면 책에 보면이 아니라 책을 보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12번도 별표 치셔야 됩니다.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아유 이것도 또 미친 술이 나왔어요. TV가 춤을 추듯이 술이 취해서 난 맥주야 많이 취하고 난 양주라서 더 취한 놈이야. 아니죠. 술이 취하면 안 되고 어디에 취해야 됩니까? 술에 취해야 되는 거죠. 됐죠? 좀 재밌는 것들 많아요. 13번 그 문제는 담당자에게 상의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상의는 누구랑 합니까? 담당자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하고니까 담당자와 상의해야 되는 거죠. 14번도 별표 치시고요. 형더러 안 입는 옷들을 집으로 보내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더러가 뭡니까?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는 뭐를 쓴다? 에게, 형에게. 근데 어머니들이 좀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야, 형더러. 근데 더러는 말 안 쓰나? 나더러 어? 나더러 가보러 나더러 가보라고? 잘 안 해요. 가보라고. 많이 들었던 말인가 봐요. 부모님들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버린 겁니다. 자, 어미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1번 별표.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럼 덜어는 어떤 뜻 쓰는 거예요? 뭐, 덜어를 맞게 쓰려면 자, 보세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은 보세요. 행동을 일으키니까 형 너로 뭐 한 거야 아까는. 보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옷을 보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형이니까 어떤 행동을 그 형이 보내줘야만이 이 일이 끝나잖아요. 이럴 때는 애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머지 더러워요. 이래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어미 활용에서 1번 별표 치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되십시오와 되십시오 어느 게 맞는 거야? 5가 둘 다 틀린 겁니다. 왜냐면 되십시오는 뭡니까? 명령어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명령투니까 바르치길 바랍니다잖아요. 그러면 웨이터들이 보통 많이 쓰죠 이 말. 아 스님 좋은 시간 되십시오 하면은 딱 째려면서 뭐? 어디다가 반말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웨이터한테 한 대 맞으면 할 수 없지만 그 웨이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됐죠? 2번도 별표입니다. 뭐 너무 잘 알지만 던지와 든지죠. 하나만 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제 봤던 사람입니까? 어제 봤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더는 무조건 언제 이야기고요? 과거. 나머지는 전부 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먹던지 말던지인가요? 먹든지 말든지인가요? 든지죠. 과거가 아니니까. 자, 그럼 어디를 가던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건가? 가든지. 자기 이야기 나릅니다. 3번 어제는 몸이 아프니까 학교를 결석했다. 아프니까가 아니죠. 아파서. 4번 별표 치시고요. 외출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하다. 왜냐면 이거 불완전 동사라고 해서 활용이 뭐가 되는 경우입니까?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죠. 삼가다가 기본형이죠. 활용해 보세요. 삼가고. 삼간이? 삼간이라고 했어요? 계속 써봐요 한번. 삼가 주세요. 그럼 뒤에 다시 붙은 거고 활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런 거를 뭐라 불완전 동사라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삼가다기 때문에 삼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삼가하고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외출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삼가 뒤에 고가 오는 거잖아요. 됐죠? 자, 5번 언덕이 가팔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기본형이 뭡니까 여러분들? 르불규칙 용언이었죠. 가파르다 가팔라 하면서 르불규칙. 그래서 가파라가 아니라 가팔라. 6번 별표 치시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피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피다는 동사죠.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목적어.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담배를 만약에 이걸 고치려면 담배를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피지가 아니라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되죠. 피우다는 뭡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니까. 되셨죠? 7번 별표 치시고요. 달밝은 밤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다. 밝다가 품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밝다의 품사는 뭐죠? 형용사죠. 형용사에는 는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밝는인가요? 밝은인가요? 그렇죠. 밝은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달박는 밤임이 아니라 달밝은 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치시면 되고요. 8번도 별표 치시고요. 자랑스러운 경동인이란 말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많이 봤는데 왜요? 기본형이 뭡니까? 그렇죠.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고 운이 오면요. 자랑스러운이 아니라 자랑스러운이 되는 거죠. 비읍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는 거 아니에요. 어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랑스러운이 아니라 자랑스러운입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이게 그대로가 있는데 9번도 별표 치시고요. 정부는 빈민 구제 대책을 빨리 세워라가 아니라 세우라죠. 왜 우라가 돼야 됩니까? 간접명령을 쓸 수가 있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신문방송이라든가 연설 등에는 간접명령을 쓰는 거죠. 물론 표도 마찬가지,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뭘 쓴다? 아라, 어라를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으라를 결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우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조심하게 좀 봐두라고. 10번 별표 치시고요. 이 시점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장래에 후회하지 않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후회하다가 품사가 뭐죠? 동사죠. 뒤에 오는 거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 동사 않다 있다는 앞에 용언에 따라서 본용언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보조 동사가 되려면 뭘 붙입니까? 은이 아니라 뭘 붙여야 돼요? 니은과 뭘 붙여야 됩니까? 는을 붙여야 되니까 않는이 맞는 겁니다. 11번 무슨 일로 왔냐? 내가 준 돈이 너무 작냐? 적냐? 언제부터 간이 그렇게 컸냐? 뭐가 돼야 돼요? 오다가 동사 그러니까 왔냐 왔느냐 모두 맞고 적다는 뭐니까? 형용사. 그러니까 적으냐 크냐 커졌냐 커졌느냐 모두 맞다. 이렇게 고치셔야 오른쪽 날개 그거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박스 돌리시기 바랄게요. 냐, 으냐, 느냐. 냐는 어디에 붙는다? 동사, 형용사, 이다, 어간에 어미, 의시, 어깨 뒤에 붙어서 구어체에서는 받침이 있어도 냐를 쓸 수가 있다. 으냐, 리을을 제외한 받침이 있는 형용사 뒤에 붙는다. 느냐, 동사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에 어미, 의시, 어깨 뒤에 붙는다. 박스 돌리시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그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미울래야가 아니라 미워하려고 해도 어떤 미워하려야 이 정도 되겠죠. 13번.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신랑이 정말 잘생겼대. 굉장히 많이 봤던 건데 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대와 덜화를 구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대는 뭡니까? 자기가 직접 뭐 한 거,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 덜화는 뭐 하는 거죠? 들은 말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잘생겼대가 아니라 뭐가 돼? 경험한 게 아니니까 잘생겼더라고 말해. 이렇게. 아니면은 뭐라가 아예 이인 대를 쓰는 거죠. 덜화는 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를 쓰든지 아니면 덜화를 쓰든지 하시면 되고요. 14번 손님 이쪽으로 오실게요. 오실게요는 뭡니까? 리을게요. 종결어미. 높이 표현은 너무 뭐한 겁니까? 과도하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로 고치면 되고요. 312쪽에 학습 체크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다음 밑줄친 부분이 조사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신도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위기에 처해 있는 거니까. 두 번째 그는 어디 술이 취해서 술에 취한 거죠. 술이 취하면 난리 난다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정부가 태어의 성감별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건 맞고요. 그가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서 10년째다. 로서와 로서를 구분할 수 있냐 물어봤고요. 로서는 자격이니까 10년째는 올해는 자격이 될 수 없는 거죠. 수단 방법 나머지들이니까 로서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어법에 맞는 문장입니다. 이제 여기 좀 치우고 요거 조금 쓸 게 있어 보이네. 성분 갖추기와 성분 생략입니다. 1번 밑줄 칩시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밑줄.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는 건 이거죠. A 문장과 B 문장이 있다라면 이게 대등하대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면 여기에도 뭔가가 있어야, 여기가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도 대등하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합니까? 대등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등한 거잖아요. 이 관계, 그러니까 뭔가가 생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생략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거다. 자, 한번 볼까요? 인간은 자연을 동그라미 지배한다. 그러면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뒤에는요, 때로는 어디에? 자연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에 순응하는 거죠. 서술어 앞에 뭔가 필요한데 없어요. 왜냐면 하고가 and의 개념이니까. 2번, 우리는 법을 밑줄 지키기도 법을 지키다는 거죠. 뭐의 구속을 받습니까? 그러면 법의 구속을 받는 거죠. 법을 지키고 법의 구속을 받는 거니까. 3번, 기재사항이 정정 또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납자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보세요. 기재사항이 정정이 뭐하거나 있고 수납이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정이 있고 수납이 없고 대등하니까 둘 다 필요하고요. 4번, 검찰 당국이 수행해야 밑줄 치고요. 권리와 의무인데 어떤 의무? 수행해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켜야 할 의무. 와니까 앞뒤가 대등하겠죠. 5번째, 나는 배가 고파서 빵과 과 세모치고요. 우유를 마셨다. 우유를 마셨죠. 그러면 우유를 마신 서술어가 있죠. 그럼 빵을 먹은 서술어도 필요하겠죠. 작품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자, 작품에 손을 댔죠. 무엇을 파손한 거죠? 무엇을? 작품을 파손하는 것. 그녀는 술에 취해 와니까 춤을 추고 있다. 춤을 출 수 있죠. 노래는 추는 게 아니라 와 앞에서는 대등하게 노래를 와야 돼요. 스스로 부르고. 어디는 비와 바람이 똑같은 거죠. 와니까 보세요. 바람은 부는 거 맞죠? 그럼 와 앞에서는 비는 뭐 해야 됩니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2번 별표입니다. 2번 별표예요. 이게 연속적이긴 한데 사실은 2번 이거 1번과 2번은 같은 거니까 지금 2번 때문에 앞에는 쓰지 않았던 겁니다. 2번 별표 치고 거기 박스에 있는 박스를 다시 한번 박스 돌리세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립고 아쉬움이 가슴 죄던 가요. 아쉬움에 뭐가 됐으면 가슴 죄던. 이거 왜 이걸 쓰고 있냐면 여기는 A 문장과 A and B가 돼 있죠. 그 다음에 1, 2, 3, 4, 5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1번은 뭐가 된 겁니까? 명사형과 명사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가 있다라면 여기가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가 있다라면 and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가 와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요. 뭐뭇에 있는 것이 아니라 and 뭐가 있다. 뒤에 보면 또 뭐뭐에 있는 것이다. 자, 네 번째는 주어 서술어가 있다라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5번째 부사어와 뭐가 있다라면 부사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번호를 보면서 할 거예요. 그립고 아쉬움이 뭡니까? 잘 보세요. 그립고 아쉬움이죠. 그립다 그리고 아쉬움이죠. 분명히. 그립다 그리고 아쉬움이니까 and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쉽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미음이어서 아쉬웁다 다음에 뭐가 온 겁니까? 미음이어서 아쉬움이 된 명사형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뭘로 만들어 주거나 명사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웁다에다가 그리움과 아쉬움 이렇게 명사형으로 바꾸는 몇 번에 해당하는 겁니까?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두 번째,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미워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뭐죠? 맞죠? 미움이 교차, 미워함이 교차. 과가 나왔으니까 역시 and죠. 자, 여기는 사랑과 미워함이죠. 미워하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미음이 와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얘는 명사형이 됐으면 여기도 뭘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함과 미워함이 이렇게. 아니면 아예 얘가 명사하고 얘도 명사로 바꿔서 사랑과 미움이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게 바꾸거나 3번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나의 취미는 탁구이다. 누나의 취미는 탁구이다. 하고가 나왔으니까 좋아하다에다가 고 and가 나왔죠. 그럼 나는 축구를 좋아하다. 뭐가 맞습니까?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가 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나는 무엇을? 탁구를 뭐한다? 좋아한다로 바꾸는 거죠. 누나는 무엇을? 탁구를 무엇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바꿔야 주목서가 되는 겁니다. 왜? and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죠. 됐어요? 또 볼까요? 세 번째 다섯 번째 잠깐 볼까요? 행복은 명예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행복은 명예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뭐라고 써졌어? 어디 갔니? 추구해 가는 마음에 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또 앞뒤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은 명예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왔죠. 뭐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왔죠. 그럼 뒤에 문장은 뭘로 받아와야 돼요? 뭐뭐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추구해 가는 마음에 뭐한 것이다? 있는 것이다 라고 고치는 몇 번에 해당하는 겁니까?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저거를 해놓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자꾸 안 해보면 다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또 봅시다. 여섯 번째는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세모 돌리고요. 세모 돌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재를 양성하다. 무엇을? 인재를 양성하다. 목적어와 서술어가 된 거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목적어 서술어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과학정책 개발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아니죠. 국가과학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야 정책을 개발하다. 목적어와 서술어가 되니까요. 됐죠? 그럼 7번은 거기 박스에 나온 1, 2, 3, 4, 5번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걸까요? 7번은. 7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두 번째죠. 저희는 사고, 원인, 파악, 과학 돌리시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서술한다. 마련하여 주주 여러분의 심리를 깨치쳐드릴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그럼 뒤에가 목적어와 서술어로 돼 있으니 앞에도 목적어 서술어 관계를 고쳐서
사고 원인을 뭐하다고? 파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번도 마찬가지고요. 9번 주어 서술어. 왜냐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세모 돌리시고 관심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다 주술이 됐으니까 앞에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인식이 변화되고 또는 변화하고 이렇게 고치면 되고 10번째는 시민 작가가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세모 돌리시면 앞에는 뭐가 된 겁니까? 환경 정보에 접근하다 부사어와 서술어가 됐죠. 그럼 참여하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어디에?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과 부사어와 서술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학습 체크 한번 갑시다.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랬습니다. 1번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충실히 의논했다. 가능한이 아니라 가능한. 두 번째, 이 물건은 후보 공천 시점에 보낸 것인지 또 모른다. 뭐뭐인지도 모른다. 문제 없고요. 3번 디지털 TV, 텔레비전 시대에는 고화질 화면은 물론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고화질의 화면이 아니라 뭐가? 엄한 것이니까 고화질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4번 지금까지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관리를 깨뜨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다. 생각이 아니죠.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TV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비투 운동? 뭐 연예인들이 워낙에 빚을 많이 드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부모가 죄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자식한테 다 내라 그래? 처음에 마이크로 땄을 그럼 뭐 마닥인가 한 거는 아니 근데 그 마닥인가 한 사람의 얘기를 보니까 그 애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자식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비투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는 정말 자식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 전혀 몰랐던 이런 것도 많고 뭐 부모님하고 전혀 연락도 안 되는 애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난 아니지 싶어요 사실은. 이게 방송에 나올 거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자기가 좀 많이 버니까 내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까 법적인 그것도 아니 진짜 부모들도 잘 살고 이러고 뭐 애도 좀 그러면 당연히 이건 지탄 받겠으나 뭐 몇몇 연예인들 보니까 뭐 말도 안 돼. 왜 나오지? 라는 생각까지 들고 몰랐다가 뭐 이번에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연예인이 되려면 부모가 빚을 많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이 큰 돈을 벌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지금부터 빚을 좀 줘볼까.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의 돈을 좀 참 피곤하더라고 보니까. 그쵸? 왜 그런지 모르는데 좀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막 나와서. 자, 315쪽으로 가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입니다. 주어와 서술의 호응. 자, 관용어 다음에 의, 니은, 리을 뒤에 주어 은는 뒤에 서술어는 뭐뭐한다는 점이다. 뭐뭐하는 점이다. 뭐뭐는 사실이다. 또는 뭐뭐하는 것은이 나오면 서술어는 뭐뭐하는 때문이다. 박스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봅시다. 1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것은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서술어 때문입니다도 있지만 것입니다 이것도 넣을까요?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게 없네. 자 그러면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주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서술어는 뭐뭐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뭐뭐하기 때문입니다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버리시라는 것입니다로 고치면 되고요.
2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동그라미 칠까요? 이 싶은 말은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못못하는 것은이니까 뭘로 받아야 된다? 것이다 또는 때문이다를 받으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는 바란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3번 현재 복지정책 몇 주 치시고요. 앞으로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복지정책이 불가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복지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전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미래에 어떨 거라고 예상하는 게 전망이잖아요. 근데 복지정책이 사람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데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누구도 전문가들,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니면 밑에 나왔듯이 현재 복지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번 확실한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서술은 뭘로 받아야 됩니까? 뭐만다는 것이다. 또는 때문이다. 볼까요? 그들이 이제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진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가 아니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오고 있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때 그것이 인간 자신을 위하여 슬기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번째, 더 큰 문제는 동그라미 치고요. 주어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앞에다가 관용어 뭐가 왔죠? 크다에다가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 크는 크다에다가 관형사형이 리을이 온 거죠. 거기다가 문제 주어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은근이 온 거죠. 그럼 이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서술어는 뭐뭐 한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점이다, 뭐뭐 한다는 사실이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 가족이 대부분이 고령자로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이해됐어요? 또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보세요. 밥을 무엇하는 것을 먹는 것은이죠. 먹는은 먹다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는 관형사형음이 붙었죠. 그 다음에 주어 것에다가 은이 왔죠. 그러면 뒤에 서술어는 뭘로 받아야 돼요? 세 가지. 뭐뭐 한다는 것이다, 뭐뭐 한다는 점이다, 뭐뭐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이상가족이 뭐가 되는 건? 것은이 되는 거죠. 것은. 미안해요. 것은 했으니까 뭘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서술어 뭐도 때문이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로 받아도 되고요. 또 젊음이 부러운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 뭘로 받을 수 있다? 는 것이다, 는 점이다, 는 사실이다도 있고 이유, 이게 만약에 이유라면 이유로 쓰이고 있다라면 때문이다를 고치면 되는 거죠. 부러운 게 이유죠. 그래서 서술어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것은이 이유로 사용되니까. 자, 두 번째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호응입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이상의 수식어가 이어져 하나의 피수식어를 꾸며줄 때 밑줄 칠까요? 수식어가 긴 것을 앞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는 humboldt의 뭐죠? 언어가 꾸며주는 게 뭡니까? 훔볼트의 언어죠. 또 꾸며주는 건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쓰려는 것이라는 게 뭐죠? 언어가 꾸며주는 거죠. 이러면 잘 보세요. 수식어가 긴 것을 앞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랬죠. 그러면 언어는 긴 게 뭡니까? 유한한 무엇?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는 것이라는 무엇에? 훔볼트의 언어관에 공감한다.
언어가 무엇과 무엇을 슌볼트와 뒤에 나오는 유한함,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려는 것 두 가지를 수식하는데 긴 게 앞에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문장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아름다운이 꾸미는 게 뭐냐? 아름다운이 꾸미는 게 고향의 하늘이냐? 아니면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이냐? 수식 관계가 불분명한 것. 고치는 방법은 뭐죠, 그러면? 그렇죠. 쉼표를 해가지고 무엇을? 범위를 제한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구조의 호응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구조의 호응. 비록 동그라미 치시고요. 비록과 호응하는 건 뭡니까?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지만은 이거와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가난해서가 아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또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실패하지만은 다음을 위해 또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모름지기는 무엇과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죠. 또는 모름지기 뭐뭐시어야 한다. 그러면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모름지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세 번째, 좀처럼은 무엇과 호응하는 겁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그의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맞는데 이건 맞는 겁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아, 시끄러운 저 오토바이. 이 소리들 계속 들어가요. 저런 소리들. 수적으로 안 들어보다 살짝씩은 들어봐야 많이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보는 사람은 짜증날 수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요. 이게. 저도 어릴 때 뭐 저런 오토바이 탔으나 네? 오토바이 뭐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오토바이 명칭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헬멧 쓰고 뭐 울퉁불퉁한 그 스피드 하면서 끊기고 그 오토바이 알아요? 어떤 오토바이인지? 그 말씀 모르겠는데. 아, 그 가끔 오토바이 경주하는 것들 보면 막 흙바닥도 흙을 막 달리다가 울퉁불퉁 막 이 언덕이 있으면 뿡 떠서 그런 오토바이 어떻게 생긴 건 알겠죠? 얍삽하고 날렵하고 소리가 엄청 나면 그게 뿡 하면서 고등학교 다녔다고요? 고등학교 때 그런 오토바이 한참 유행이어서 그런 오토바이를 사서 물론 이 부모님 모르게 고등학생 몇? 면허증 딸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따서 그걸 타는데 집에 가져가면 큰일 나니까 멀찍이 세워놓고 그냥 막 가면서 학교 가면서 타고 가고 중요한 거는 타고 학교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 당시에 뭐 퇴학당하니까 학교도 멀찍이 세워놓고 몇월 땄는데? 아 그때는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준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교복 입고 지나갈 때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깨동무 할 수 있죠. 팔짱 낄 수 있죠. 우리는 팔짱 끼거나 손을 잡고 걸리면은 누군가가 학교를 신고해 줍니다. 그러면 정학 또는 퇴학입니다. 이성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어요. 오토바이 타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되겠지, 당연히. 검토 같은 거 팔았어요? 어떤 건? 검토. 점토? 점토가 뭐야? 지점토라는 차를 학교에서? 문구점에서 팔아죠, 그거 할 때는. 파서 쓰신 거 아니에요? 산 같은 거. 가서 썼다니, 이 사람이 진짜. 어? 그렇진 않고. 근데 생각해보면, 오토바이를 멀찍이 시작하고 또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 그게 더 힘들었어. 근데 그 잠깐이라도 오토바이 탈 수 있다라는, 또 주말이나 그 평일 밤에, 그래서 이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나는 또 그렇다고 막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고, 주말이나 되면 저쪽에 가면은 제주도 가면 뭐 한라산 가는 길들이 있어요. 차들이 별로 잘 안 다니는 공동묘지 가는 길들. 도로는 뽑혀 있는데 차들이 가끔씩 오는
그런 데서 막 스피드 왕 소리 내고 막 친구들이랑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를 안 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없어졌어요. 오토바이가. 누가 훔쳐갔어. 참. 그럼 잡지도 못하고. 그럼 진짜 거의 1년 가까이 먹을 거 안 먹고 뭐 집에서 삥땅 먹을 수 있는 돈을 참고서 살 돈이라고 사기를 쳐놓고 부모님에게 그래서 모은 돈으로 샀는데 또 준 거를 걸고 훔쳐갔네. 에휴. 내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을 거예요. 자 갑시다. 빌어야지 뭐 그렇게라도. 다섯 번째 보시면 세상의 절대, 여러분 절대로는 무엇과 부정어와 호응하는 거죠. 한번 긍정과 호응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 없다가 부정어 맞죠? 자, 그것은 결코는 무엇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어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안 부정어. 그는 부끄러워서 참아도 역시 뭘로? 참아 못하겠다. 항상 늘 쓰는 말이죠. 부정어와 호응합니다. 그래서 없었다와 호응하는 겁니다. 학습 체크 먼저 풀고 넘어갑시다.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입니다. 이것 절대로는 무엇과 호응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정어죠. 아닙니다. 맞네요.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찬가지로 뭐가 도착하지 않은 건 맞죠. 모름지기는 무엇과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이어야 한다와 호응하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죠. 자, 시제와 호응입니다. 시제니까 과거, 현재, 미래. 보세요. 저기가 내가 어렸을 동그라미 칠까요? 어렸으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과거죠. 사는은요? 현재죠. 그러니까 얘기는 과거 하는데 시제는 현재 쓰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살던보다는 살았던을 쓰는 게 확실하겠죠. 2번 철수는 이따가는 언제 얘기입니까? 미래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이야기죠. 학교에 갔다가 아니라 갈 것이다. 연수는 아직도 그 얘기를 믿는 중이다. 아직도니까 뭐 하는 거죠? 믿고 있다. 이렇게 고치시고요. 그는 다섯 번째로 갑시다. 그녀는 요즘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즘. 소년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슬퍼지는 때가 있었다. 있었다는 과거가 되는 거죠. 그가 현재, 요즘이니까 현재로 고쳐서 그녀는 요즘 소년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슬퍼지는 때가 있다. 현재로 고치면 됩니다. 여섯 번째. 본 열차는 오산역에 10시 10분에 도착하고 여러분 10시 10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10시 10분이니까 본 열차가 10시 10분에 와야 되는 거죠. 도착은 뭐가 된 거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뭘로 고치는 겁니까?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도착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올 거예요. 이거잖아요. 높임법의 호응입니다. 어머니는 나보다 높으신 분이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반말이죠. 뭐합니까? 지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산에 따님이 계시다. 이거 왜 잘못했죠? 높임과 맞는데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잘못 쓴 거죠. 계시다는 직접 높임,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님은 그분과 관련된 거니까 간접 높임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3번 아버지 동그라미, 둘째형 동그라미. 오늘 서울에 도착하신대요. 아버지와 둘째형이 나보다 높으면 사실이지만 둘째형과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높죠. 그러니까 형을 낮추는 압존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듣는 사람이 제일 높으니까 둘째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신 의시를 붙이면 안 되고 한대요. 4번도 똑같은 거죠. 아버님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주신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드리신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준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높으신 분이니까. 지나친 명사와 여름이 되면 수의 동그라미, 방지 동그라미, 대책 동그라미 다 뭡니까 여러분? 명사 나열이죠. 그래서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고치시고요. 은주는 권장 동그라미, 도서 동그라미, 목록 동그라미, 선정 동그라미 역시 지나친 명사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권장, 도서, 목록이 너무 주관적이다. 세 번째, 의미가 모호한 문장 별표 치시고요. 중의적 표현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뭐가 고 있다의 모호성입니다. 영어는 구두를 신고 있다. 그러면 신고 있다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 뭐합니까? 허리를 굽혀가지고 끈을 묶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운동화를 매일 신는 놈인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구두를 신고 있는 지금 뭐 신는 건 다 신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구두가 있는 경우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 구문의 모호성입니다. 비교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상호는 연수보다 철수를 먼저 알았다. 그러니까 상호가 연수와 철수를 봤을 때 상호라는 친구가 연수보다는 철수를 먼저 안 건지 아니면 상호도 철수를 알고 연수도 철수를 아는데 연수가 철수를 안 거보다 상호가 철수를 먼저 알았다라는 건지 불분명해진 거죠. 세 번째는 병렬 구문의 모호성입니다. 접속조사 와가 때문에 생기는 거죠. 1번 철수와 연수는 공놀이를 했다. 그럼 철수는 놀이터에서 공놀이하고 연수는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한 건지 아니면 철수하고 연수하고 같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한 건지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께서 귤과 토마토 2개를 줬다라는 건 귤 하나, 토마토 하나에서 2개인지 귤 2개, 토마토 2개 총 4개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존 명사 구문의 모호성.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죠. 하나는 이게 걔가 걸음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막 엉덩이를 막 이상하게 꼬아서 걷고 있어서 너 왜 이상하게 걷니? 이런 걸음인지 아니면 휠체어를 평생 탔던 애인데 어느 날 보니까 걷고 있어. 너 왜 이제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가 뭐가 된 건지 이상한 대박이야 이런 뜻인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부정문의 모호성입니다.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 자 이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린 건 맞긴 맞아. 근데 누구만 안 때린가? 철수만 안 때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는 어떤 것도 있어요. 아예 내가 뭐하는 거 철수를 안 때린 경우도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안 때렸다라는 게 진짜 철수만 안 때린 건지 다른 놈은 때렸는데 그쵸? 내가 다른 놈은 때렸는데 철수만 안 때렸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조사에서는 모호성도 한번 보면 될 거고요. 논리관계의 모호성도 근데 논리관계의 모호성 요거는 이 예문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문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잘 봐요.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모호한 문장이 된다. 우물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여름철 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보세요. 우물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라면 그럼 위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뒤에 나오는 거 여름철 위생에 위협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논리적이자 인과관계의 논리성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잘라보면 우물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예요. 원인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는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그러니까 배탈 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결과는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밝혀졌는데 위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을 안 마실 거니까. 뭐는 돼요? 집단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위협이 되진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그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면 결과는 위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모르니까 먹어도 막 먹었어. 늘 항상 먹었던 대로 다 배탈나게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사동문의 모호성 많이 잘 아시죠? 별표 쳐두시고요.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셨다. 엄마가 직접 동생이 턱을 딱 잡고 빨려 하고 먹이셨는지 약을 딱 던져주고 네가 먹어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수식 범위 모호성. 점원은 웃으면서 돌아오는 손님을 맞이했다. 그러면 점원이 있는데 손님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한 건지 아니면 웃는 점원이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했는지 범위가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은 거기다가 박스 돌리고 별표 치시고 그렇게 적으세요. 시험에 나오면 이 지문의 예시문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험이 만약 나오면 여기 있는 예시문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1번 진다, 된다, 되어진다, 불린다와 같은 불필요한 피동은 능동형으로 고친다. 이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많이 쓰죠. 이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인다는 거죠. 뭐뭐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말이다. 나에게 있어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나에게 낙방은 고배가 아니라 축배다. 서로의, 의 동그라미, 뭐뭐과 의 전부 의로 동그라미 치세요. 의로의에서 의, 의로서의, 의로부터 의. 불필요한 음절을 생략한다. 서로의 주장은 달라. 서로 주장은 다른 거죠. 남북회담의 의 기대가 아니라 남북회담의 기대. 군인 출신의 부모와 의 사이가 아니라 부모와 사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4번 뭐뭐으로부터 from의 개념으로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누구에게 들은 거죠? 동생에게 들어야 되는 거죠. 우물로부터 물을 떠먹었다가 우물로부터 떠먹은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물을 떠먹어야 됩니까? 우물에서 떠먹어야 되는 거죠. 5번째, 같다 같은 표현이 남용되는 경우 대개 추측.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화학자에서 나오는 사람 보고 아까 본 영화 재밌나요? 물어봤죠. 근데 뭐라고? 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쥐가 봤는데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측할 때 뭐만 것 같아요를 쓰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보고 나온 영화 재밌어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때요? 아까 본 사람 어때요? 사람도 아니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싫은 놈이야. 이래야지. 좋을 것 같아요. 추측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외래어식 표현입니다. 요것들은 외래어식 표현인 줄 모르고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괴물은 몸통이 큰 뱀과 같이 생겼고 머리는 말머리 형태를 하고 있으며 커다란 눈을 가지고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 가지고 영어 표현 뭐가 있나요? have 표현입니다. 그럼 가지고가 아니라 이 괴물은 몸통은 큰 뱀과 같이 생겼고 머리는 말머리 같으며 눈은 커다랗고 검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의 작품은 뭐뭐새 값한다. 뭐뭐새 값한다는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진 않는데 쓰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가 아니라 그의 작품은 이러한 면에서 뭐하다? 주목받을 만하다. 주목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의를 갖도록 하자. 갖도록 하자가 뭡니까? 회의를 갖도록 하자. have a meet.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우리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자. 자,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뭡니까? cannot to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불조심은 항상 강조해야 한다. 또는 강조해야 합니다. 강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나는 학생에 대하여 about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학생회의에 있어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뭐에 있어서 이거는 일본식 표현. 그래서 학생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7번도 역시 많이 틀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치물과 함께 동그라미 칠까요? with죠. 우리는 함께가 아니라 같이라는 개념
분명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서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같이 사망하셔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문제 잠깐 풀고 넘어옵시다. 앞에서 318쪽의 학습 체크. 다음 중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정수가 흰 바지를 입고 있다. 똑같은 거죠. 구두를 신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바지를 벗고 추리닝에서 자본바람에서 흰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지, 지금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흰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인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모호한 거죠. 2번 미리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이거 왜요? 이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어떻게 되는가? 미가 뭐한 겁니까? 친구 많이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친구들이 100명이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 미를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3번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둘러보았다. 아니, 간호사도 환자일 수도 있잖아요, 이름은. 하나는 김 선생님이 간호사하고 같이 환자를 둘러보는 걸 수도 있고, 김 선생님이 간호사도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이 간호사와 환자를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됐죠? 4번 모든 소년들은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이거 좋겠다. 319쪽의 학습 체크 갑시다. 다음 중 중의문의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영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환한 미소를 짓는 게 영수인지 아니면 동생이 환한 미소를 짓고 오는지. 됐죠? 그러면 중의문이죠. 2번 오늘 모임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안부정리죠. 다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10명이 다 안 온 건지 아니면 10명 중에 8명은 왔는데 2명이 안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3번 그는 구두를 신고 있다. 이게 똑같은 거죠. 아까 흰 바지를 입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ing형인지 ed형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4번 철수는 영희와 곧 순이를, 그러니까 곧 순이를 만나니까 죽었다 깨도 뭐가 되는 겁니까? 순이하고 영희가 철수하고 영희가 둘이가 동시에 누구만을 만나야 돼요? 순이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비문의 유형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읽을 게 아니고요. 이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봐야 되는 것들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1번 주어를 부당하게 빠뜨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 문장 도중에 주어가 바뀌는 경우, 네 번째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구조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다섯 번째 높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별표. 자, 여섯 번째 시제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별표. 일곱 번째 조사를 잘못 선택하거나 부당하게 생각한 경우 별표. 12번 피동문의 과용 별표. 14번 중의적 문장 별표. 16번 동어 반복의 별표. 16번 동어 반복만 좀 봅시다. 1번 인심이 야박해서 조그만 일에도 재빨리 이의 타산을 타산이 뭡니까? 이해가 뭡니까?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타산 계산해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타산과 계산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를 삶이라 그러죠.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잠깐 볼까요? 청소년 담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담배 금연이 뭡니까? 담배를 뭐 하는 거? 금지하는 거죠. 그럼 담배를 금지하는 이런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 돌이켜 회고, 여러분들 회고가 뭡니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가시밭이 뭡니까? 형극이 뭡니까? 형극이 가시밭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릿속에는 뇌리가 뭡니까? 머릿속이 뇌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 많이 써요. 나 머릿속에 뇌리 스쳤어. 그냥 뇌리만 쓰면 됩니다.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게 용납 안 되는 거죠. 됐죠?
미리 자료를 예비가 뭡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한 건 예스. 됐죠? 별도의 따로가 별도 아닌가요? 중복된 거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단어는 교재 1 현대문법 다 끝냈고요. 고전문법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어서부터 훈민정음 고전문법은 나중에 따로 설정을 해서, 왜냐면 이제 특히나 구급 계열 보시는 분들은 고전문법은 잘 나오지 않죠. 사실은 나오더라도 거의 쉽거나 아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7급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따로 나중에 제가 하고요. 그래서 1권을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2권을 보면 문학하고 국문학사가 있습니다. 근데 3권은 여러분 거의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 하니까 책에다가 놓고 그걸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2권에 보면 문학, 국문학사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색깔이 약간 달라요. 약간 책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체크를 꼭 해줘서 다음 시간에는 문학, 국문학사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